자, 그 다음 우리 그럼 2장으로 넘어가 보죠. 천하, 개, 지, 미지, 위, 사, 오이, 개지, 선지, 위선, 사, 불선이, 오,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선교, 고화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그리고 이제 선후상수라고도 되는 판본이 있습니다. 시성인, 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자건이 불사. 백서본에는 만물자건이 불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생이불류, 위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보죠. 해석만 먼저 해볼게요.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 어떻게? 그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이것은 추한 거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자체, 이런 행위 자체가 추한 거다라고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개지미, 천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요게 실제는 추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니고 추한 거다. 이런 상대성 개념을 얘기하는 거.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 있고, 남들이 다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냥 아름답다고 따라하는 행위. 그것을 추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썼네. 이게 악이 아니고 오입니다. 오. 위와 오자예요. 추하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좋다고 하는 것이 불선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하는 것이 불선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대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와 무는 서로 생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노자에서는 나타라는 말을 의미로는 많이 안 쓰여요. 나타라는 말은 보통 산이라는 말로 좀 쓰거든요. 생산하다 이렇게 산. 생은 뭐라 그럴까? 계속 생활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 활동하게 하다? 뭐 생기 있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유무는. 그리고 나는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어렵고 쉬운 것은 서로 이를 성사시켜준다.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다. 위와 높고 낮은 것은 서로 기댄다.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12음계, 7음계, 8음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음이 되는 것이고, 성이라는 것은 주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옆에서 들리고 이런 소리들 자체가 성이 되는 것은 서로가 조화를 이룬다. 전후, 앞과 뒤 또는 선후는 서로 따를 수. 뱀이 서로 뱀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서로 꼬리를 전후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절대적인 유무, 절대적인 어려움, 시험, 절대적인 장단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적이라는. 상대적이라는 것도 그냥 대립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겹쳐졌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성일 이건 계속 나옵니다. 일단 노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틀이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노자가 생각할 때 도라고 하는 거, 그렇죠? 억지로 표현해서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하느냐, 이거를 배워서 본받아서 라는 것을 그 뒤에 쓰는 거예요. 처무위지사. 어디에 거처하는데 무위의 일에 거처한다. 유위가 아니라 무위. 무위가 뭔지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행도는지요.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뭐예요?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만 해석해도 뭔가 뭐라고 닦아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다가오는 게 있겠죠? 만물 자건이 불사, 또는 만물 자건이 불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이루는데, 불사, 사는 그 공치사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면 되겠고, 불시, 여기서 시는 무엇이냐면은 1장에서 얘기했던 무명 천지지시 할 때 그런 시를 보시면 돼요. 그때 제가 아르케라는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기원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원리, 이런 거. 그러니까 만물 스스로가 무언가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잘 나옵니다. 생이분류, 자기가 만들어 놓고 소유하지 않는다. 위불사, 내가 해놓고 나서 거기에 불시,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 공성이 불고, 무언가를 완성해놓고 나서 거기에 거처하지 않는다. 부유불고, 불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 않아요. 자, 대체적으로 이건 아시겠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의 반대말이 뭐죠? 네? 우리 이제 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선의 반대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생각을 뭐라 그럴까? 이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굿과 배드 또는 이 악을 또 이제 데빌처럼 또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엔젤, 네? 데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되는 성광을 대립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게다가 또 다른 것들은 안 가르쳐주면서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원문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서양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 이런 선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맹자의 성선, 인간은 천사 같은 존재야. 순자의 성악, 아니야, 인간은 정말 저 악마 같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 대립되게 이해한다는 것은 완전히 좀 오해의 요지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만 보더라도 선의 반대가 뭐죠? 불성이에요, 불성.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라고 하면 그 오라는 것은 뭐예요? 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악이라는 말도 뭐냐면 별로 좋지 않다,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선은 이게 양자하고 그 위에 이런 그 글자하고 그다음에 요 입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요거가 같이 있잖아요. 이 양이라는 것은 재물입니다. 네, 재물이고 요것은 재물을 바치는 대 같은 것이고요. 요거는 아까 낮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축권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 같은
이것도 제사 어떤 신에게 무언가 제사를 지내며 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글자거든요. 양에 해당되는 글자. 위도 마찬가지예요. 큰 양. 이게 보기 좋은 겁니다. 아름다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이라는 것을 무슨 선으로 알고 있어요? 착할 선. 착하다는 게 뭐예요? 응? 왜 착한 선이란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착하다는 게 전 뭔지 모르겠어요. 착한 게 뭔가요? 말겠죠. 호구 아닌가요? 호구? 요즘은 그렇죠. 예? 착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게 뭐냐? 좋으신 선입니다. 어?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낸 거예요. 또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한다. 좋다, 잘한다.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입니다. 그럼 대학에서 이 지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얘기 중에서 뭐예요? 임금으로서는 인하고, 신하로서는 경하고, 신하로서는 경하고, 자식으로서는 효하고, 아비로서는 자비롭고, 친구와 사귈 때는 믿음을 가지고, 각각의 그러한 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착하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착한 선이라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차라리 좋은 선, 잘할 선이라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 기존의 가치들이거든요. 기존에 만들어진 가치들입니다. 이미. 이거를 좀 현대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자의 가치이고 타자의 욕망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 옷을 입을 때 정말 남들과 다른 개성 있는 옷을 입고 싶은데 입어보면 어때요? 다 유행하는 거잖아요. 다 천하, 계지, 미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은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공부 중에서 어떤 공부? 영어 수학 아니에요. 자, 영어 수학을 잘한다고 칩시다. 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학생들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됐나요? 다른 가치. 지금은 천하가 다 잘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좋다고 하는 것,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런 일을 치밀하게 했던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틀어서 니체는 도덕이라는 말로 써.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래해야 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보기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도덕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도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그 계보를 추적한 것이 이제 도덕 계보학이라는 거고 그 이후에 니체 이후에 많은 사상가들한테 상당히 방법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죠. 이미 노자는 얘기한 거예요. 이 타자의 가치들을 따라하는 것. 타자가 요구하는 가치 자체가 추한 거다. 타자가 좋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다. 또는 그런 행위 자체가 추하고 나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노자가 하는 것입니다.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보화상경, 음성상화, 선우상수 또는 전우상수. 다 모든 것은 서로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요것은 제가 선분을 하나 그렸는데 이것은 긴가요? 짧은가요? 너무 발상적인 우물입니다. 우물. 이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길다 짧다는 무엇보다
또는 무엇보다 짧고 무엇보다 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말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 선분을 그었는데, 선분을 하나 그었을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긴가요, 짧은가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뚱뚱이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누구랑 비교를 해요? 에? 그거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 비교가 뭐예요? 천하계지 미지이고 천하계지 선지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 난이, 장단, 고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인가? 하지만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플라톤이 일생 동안 추구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거를 플라톤은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분 하나는 화살표를 바깥으로 하고 하나는 화살표를 안으로 했어요. 자, 어떤 게 더 길어요? 확실해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아래 선분과 위에 선분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죠? 위에 게 길어 보이죠. 위에 게 길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 중에서 같은지 다른지 어떤 게 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로 재봐야 돼요. 자로 재보면은 위에 게 길어 보이지만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가 뭐예요? 척도입니다. 우리가 공통되게 같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척도. 척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그러면 플라톤은 바로 그 척도를 평생 동안 찾았던 거예요. 그거를 플라톤의 이야기로서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척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수백 년 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어느 정도 다름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당연히 공통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공통된, 그 저변에 흐르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공통된 척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시대마다 공간마다 조금씩 변형되는 척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척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인은 무위지사에 들어가는데, 이 무위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무위가 뭐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얘기하는 순간 무위가 아닙니다. 첫 장에 나왔잖아요. 가명, 도는 이미 상도 상명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노사도 항상 이런 식으로 무위라는 말을 끼워 넣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략적인 상을 잡아가면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 이런 비유를 좀 하는데, 자,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배는 쪽에 쌓여 있고 먹을 거면 계속 물면은 먹을 거 먹이고, 그 다음에 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주변에 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걷기 시작하면 더 심각해요. 근데 문제 얘가 초등학교 가잖아요. 더 심각합니다. 크면 클수록 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성장을 해 나갈수록 그 주변에 부모는 울타리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가 되느냐? 이 아이가 울타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그 아이가 막 기어다닐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데 우리가 더 어렸을 때 손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고,
그렇게 되거나 그런 위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애가 가려고 하는데 한 몇 미터 앞에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야 가지마 그쪽으로 가지마 위험해라고 가로막거든요. 이거는 그 금지 울타리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애 스스로가 아 여기는 가면 위험할 것 같아 감지하고 나서 돌아오거나. 근데 유위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야 그쪽은 위험해라고 걔 스스로가 위험을 감지하는 민감한 어떠한 경험들을 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저는 유위와 무위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무위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 저는 그거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무위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인용한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장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자는 무위나 유위나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그, 우마사조. 그러니까, 소와 말은 발이 4개 달렸죠?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낙, 마수, 천, 우비. 그러니까는, 말 머리에다가 말 타기 위해서 이거 뭐라 그러죠? 곱뼈 같은 거라 그러나?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의 콧뚜리 하기 위해서 코를 뚫는 거. 요거는 시위인.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약간의 그 느낌을 아시겠죠? 유위와 무위.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것. 자, 그 다음에 불음지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하고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죠? 학입니다. 학.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노자는 학에 대해서 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절학, 배움을 끊으면은 배신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 뒤에서 하는데 어쨌든 동양에선 전통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기라는 책에 보면은 교학 상장이라는 얘기가 들어요.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학 상장인 경우에는요, 이 선생님은 인공지능이 선생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이 소비로서 이루어지고 지식의 전달로서 이루어지면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교과학은 서로 성장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인풋이라고 봅시다. 무언가 가르침의 행위.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아웃풋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죠. 예상이 돼요. 어떻게?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어떤 교학 중에서 교회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예측 가능할까요? 예측 가능하지 않죠.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교라는 것은 원래가. 근데 언제부턴가? 일단은 이것은 뭐 기원을 좀 따지자 보면은 유럽이 근대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산업 역군을 키웁니다.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 뜨면 눈 뜨고
해지면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뜨나 지나 시간 되면 가서 공장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 인간형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역할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바탕에서는 반드시 어떤 교육 인풋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 시스템인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가르침의 바탕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쿵푸 팬더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호랑이하고 곰이 있는데, 우리는 영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는 호랑이 같은 그 제자와 곰 같은 제자 중에서 누구를 더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하죠? 호랑이 같은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훨씬 더 아웃풋이 잘 나니까. 근데 실제 영화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가르침은. 자, 그러면,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불원지교라는 것은 어떠한 아웃풋을 기대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조금만 더 첨가를 하면은 이 배움, 교학의 부분과 그 다음에 신앙과 사랑, 배움과 신앙과 사랑의 이 세 영역이 비슷한 영역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움을 많이 하면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 저 그 윗자리에 있어요. 조선시대에 많은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이나 아니면은 그때 백성을 착취했던 그들도 다 많은 배움을 가졌어요. 배움 자체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좋은 건가요? 좋을 때 좋죠. 그게 아니고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불나방처럼 사랑을 하게 되죠. 그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예측 가능성이 자꾸 끼어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A라는 남자보다 B라는 남자가 더 사랑하기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이미 결혼정보에서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이런 것들이 다 끼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제는 얼만큼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도가 달라져. 배움도 마찬가지. 이런 거. 자, 이제 노자가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닐 건데, 자, 그러면 가르침이면 가르침인데 불원지교입니다. 왜 불원일까? 전 아주 그 전체적으로 노자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 맥락을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언어의 전달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언어의 전달 불가능성. 임봤습니다. 여기서 한글의 불자와 영어의 IM을 가로를 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떤 뜻을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겹쳐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현대 유럽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데도 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동양의 전통적인 특히 노자 같은 생각을 같이 받아들이는데도 이런 겹쳐있다는 것, 동시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특히 유럽인들은 훨씬 더 그렇고 그거를 그 유럽의 어떤 형식과 제도를 받아들인 현재 우리 그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우리도 그런 동시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좀 익숙치가 않아요. 가능하면 가는 거고 한 거고 불가능한 거면 불가능한 것이 그렇지 않나요? 뭐 아니면 도지 뭐 이런 거. 자, 이 가로치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데리다가 이렇게 이미 먼저 했던 겁니다.
문학 작품이나 시나 이런 데 보면은 은유를 많이 합니다. 그녀를 안았더니 솜털처럼 가볍더라. 와.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을 때 느낌이 다가가나요? 네. 그녀가 솜털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솜털처럼 가볍다는 느낌에서 뭘 느꼈어요? 참 콩깍지가 꼈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네. 그죠? 참 사랑하는구나. 너도 나중에 고생하겠다고 그 여러 가지를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지만 이거를 직접 받아들인다고 누군가가 들으면서 야 정말 솜털 같아? 내가 한번 들어볼게. 무겁구만. 네? 이게 바로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예술, 문학, 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경계.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언어. 신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전달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불가능성, 의사소통 이런 것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불언지교라는 것은. 말로써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했죠? 다 비유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 신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양화편에 나온 얘기를 하나 제가 인용을 했는데 불언지교와 연관돼가지고 제가 인용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역 무언. 나 이제 말하기 싫다. 왜냐하면 제 느낌에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여기저기 유사하고 다니면서 막 큰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유사를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 그럴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정말. 그랬는데 자공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여불언이면 즉 소자 하수론인이 있고 스승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천하언제 하늘이 말을 하더냐 사시행언 백물생언 천하언제 사시사철 봄추나 추동이 운행을 하고 저 천하의 만물이 생육하는데 그들이 말을 하더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노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자로부터 쭉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언지교와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는지 그가 인용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 들판에 있는 푸른 포기에 온 우주가 담겨져 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이불류, 위이불시, 공성이불고 이 얘기는 그거죠. 만물 자본이 불사가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 봄이 왔어요. 봄이 와가지고 만물이 꽃을 피웁니다. 그럼 봄이 그 다음에 야, 내 덕 내놔 이렇게 하나요? 봉으로서 역할을 하고 머물지 않고 갑니다. 그래야지 여름이 와가지고 훨씬 더 활발하게 생육을 하게 만들어요. 여름이 와가지고 또 야 내놔 하지 않잖아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고 가을이 옵니다. 사시행언 이것이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한 거야.
저는 우리의 시스템도 그냥 저 개인적인 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주변의 논이 개발이 돼가지고 막 졸부가 됐어요. 또는 어떻게 운이 때가 맞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투자한 것이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내가 또 내 기업이 엄청나게 커지게 됐어요. 그럼 이게 내 건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은 각자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절대적인 권리인 것처럼. 근데 한번 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했을 때 자기가 있는 동안에 그 시기 동안에 그거를 즐기고 자기 역할을 하지만 가야죠. 밀려주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부유. 부는 어조사고요. 유는 오직. 그러니까 부유라는 말은 그냥 앞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성이 불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지 않는다. 우리 2장에 있는 천하 계지 미지위선 사오이 계지 삼지위선 사불선 이 부분에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부분으로 보고 나서 타자의 욕망 가치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와 초를 나누고 선과 골선을 나누는 하나의 가치체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맞나요, 그 질문은? 네. 그런 식의 질문인데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그 두 중의 해석 중에서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굳이 저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욕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다음 요거는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곧자가 괜히 들어갔네. 유무상생, 난이상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규정하는 어떤 책의 그런 대립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좀 풀어내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우리가 이런 대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걸 해석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왜 이런 대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개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왜 왜 개념화시키죠? 아니, 개념화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왜 분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막히는 게 있으면은 한번 개념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어원을 따져보고 인간의 삶이나 이런 행동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진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무언가를 대립적으로 바라보게 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자, 지금과 같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안 받으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삶이 있어가지고. 저는 역사를 좀 보면은요, 내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 시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평화로운 인류 역사상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행운이에요, 확률적으로. 네? 자, 그럼 그렇지 않은 시대, 아주 과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무언가 눈에 띄면 뭐부터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죠? 내가 도망갈 것과 쫓아갈 것. 그죠? 나의 적과 친구. 그죠? 우리는 그러한 구분에 익숙해졌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까 저의 말에 표현하면 적응 기제예요. 뭐든지 나누는 거. 오랫동안에. 자, 제가 이 지난 시간에 도에 대한 얘기 드렸죠? 도가 뭐라 그랬죠? 머리를 베고 그걸 지팡이해주고 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 이 머리는 누구 머리일까요? 적의 머리입니다. 그가 왜 적이에요? 일본 놈이라서? 아닙니다.
나의 씨족과 다른 타 집단이 적이에요. 그런 식의 부분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본질적으로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답을 해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노자를 함부로 해석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명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가도 가명이 상도 상명이 아니다. 그러면 우린 말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란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자연적인가? 여러분,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지 않아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도법 자연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심오한 문제. 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함부로란 말을 빼고요. 노자를 해석하면서 이전에 뭐 공자를 인용하면서 공자를 이렇게 대립한다 이런 식의 설명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노자도 분명히 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른 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지자불언, 번자부지. 뭐예요? 말하라는 거에 말하는 거예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않는다. 말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사고의 틀 자체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바탕 안에서는 해답이 안 보여요. 뛰어넘든 깨부수든 다른 틀을 만들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될까요? 새로운 의사소통의 체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할 수 없잖아요.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문화적인 배경, 진화된 우리 인간의 심성, 이러한 제도,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해나간다는 얘기.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죠.